이준석 가면 확 찍고 보니까 변학도? 준석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내 준석이가 이런 말을 한 거, 네,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준석이가 이제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준석이가 이재명의 가면을 확 찍고 보니까 변학도다, 이렇게 열불이 나갔고, 뭐 준석이도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숨어 있는 자가 범인이다, 어서 이재명은 나와라, 막 이런 말까지 했는데, 지금 당내 주자들, 이 홍이라든가 유가, 법조 카르텔, 네, 이걸로 묶으면서 막 맹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준석이 화천대유의 문제점을 이제 그것도 막 그 마일드하게 스무스하게 얘기하니까 이재명이가 그거를 또 못 참아가지고 지금 뭐 천하를 다 얻기 일보 직전이다, 이재명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준석한테 뭐라고 했느냐,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가지고 적반하장이죠. 이준석한테 이 봉고 파직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당대표 자리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너를 만신창이를 만들어서 당대표 자리에서 쫓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김기현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위리 안치. 아니 뭐 그 개뿔 저기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위리 안치를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이준석에 대해서는 네가 부정한 일을 했으니까 너를 파면을 시키고 저 외딴 섬으로 보내겠다는 게 이 봉고 파직인데, 이 위리 안치는 뭐냐, 귀양을 보내가지고 자리에서 쫓아내서 귀양을 보내가지고 집 근처에다가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거기서 꼼짝도 못하게 격리를 시키겠다, 그 감옥에 쳐넣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나 김기현이나 그럴 리는 없겠으나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깜빵에 가는 거예요. 준석이도 깜빵에 가고 김기현이도 깜빵에 보내겠다, 이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죠. 두테르테, 차베스, 뭐 푸틴 다 모아놓은 인간 아닙니까? 아마도 이재명이가 되면은 저희가 광화문에 가갖고 뭐 데모라도 하게 되면 그냥 다 붙잡아 갈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벌금 500만 원씩 때리고, 그 다음에 이 애국 활동하고 뭐 유튜버들이고 다 잡아갈 겁니다. 이재명의 세상은 여러분 악령의 세상, 악마의 세상이에요. 이재명은 악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폭의 우두머리예요. 자, 이 회사가 그 성남에 들어서 유동규가 이 회사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은 직원들이 알면 곤란해, 이런 녹취가 정영학이 녹취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동규가 맨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아니라 사장님이라고 부르라고, 이재명을. 이야기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이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비례의 원칙으로 이재명에게 갚아주겠다. 그리고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놓겠다. 이재명이 확 찢어놓는 거, 이런 거에 약하죠. 그리고 이제 김기현 대표는 폭군이라도 된 양 나오는 대로 막말 대잔치를 하니까 섬뜩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왜들 이렇게 약해요? 이재명이를 구속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특검, 국조, 이 두 가지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특검과 국조에 대해서 그냥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준석이 화천대유 황당배당 대장동 이거 뭐 복원해라, 막 이런 것만 하고, 정말 중요한 거는 특검과 국조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특검, 국조, 이거는 원내대표인 김기현 대표와 더불어서 이준석이 하고 확실하게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 김경수가 그대로 검찰에서 수사하고 또 그 당시에 김경수 문제에 있어서 정말 공평하게 그래도 나름대로 처리를 해줄 수 있었던 윤석열이 있었으니 특검으로 된 거지, 이거 김성태가 단식하고 또 윤석열 뭐 이 가운데서 특검으로 돼갖고 결국은 김경수가 잡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냥 검찰에서 하면 지금 김호수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검찰에서 수사는 하되 특검은 NO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래서 특검을 받고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특검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왜 해야 되느냐? 저도 국회에 있을 때 국정조사를 굉장히 많이는 안 하지만은 많지가 않아요. 국정조사 자체가. 그래서 해봤습니다만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하면 어느 기관이든지 다 가가지고 원하는 자료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정원에도 제가 몇 차례 가가지고 뭐 제 인생에서 볼 수 없는 자료를 그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즉 모든 것을 요구해갖고 국정을 조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성남시청에서 있었던 가공할 만한 비리, 그 다음에 당군 일의 최대 비리 화천대유, 그 다음에 그 자회사 천하동인 50억 클럽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 파헤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특검을, 한 손에는 국정조사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준석이는 괜히 이재명이 신기나 좀 자기가 간질고 깨작거린다고 해서 가면을 확 찍고 보니까 이재명이가 변학도였다. 뭐 이러면은 그러면 김부선이가 춘향입니까? 그 얘기는 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이준석이는요, 아직도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계동에서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상주도 기웃, 그 다음에 종로도 기웃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상계동에서 3번을 떨어져 갖고 빵선인데 종로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될 거예요. 뭐 상주는 무슨 이준석이 그냥 운전 개인 택시 양수 양도 해주는 데지 이준석이 양수 양도 해주는 데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은요, 지금이라도 자기의 정치 생명을 진짜 코스모스 제가 여러분들이 참 너무 죄송하네요. 제가 저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제가 꼭 나오는 대로 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일님, 우리는 막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시는지 지금 다 좋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별이님께서 앵그리 정아 아주 여기서 사네. 슈퍼챗이나 좀 쏘고 욕해라. 앵그리 정님 왜 그러십니까? 자, 어쨌든요, 얘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마치 정권 교체에 일종의 시간을 걸리게 하는 병목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 교체로 그냥 슝슝 가도 이게 어려운데 이준석이는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지금 가능한 한 2030 이 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 그러니까 윤석열은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이준석이가 8월이면 정리될 거야.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 원희룡이 그래도 이제 철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홍준표를 내세웠고, 그리고 저도 홍준표 여기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저도 좋아했었어요. 근데 홍준표 내세워가지고는 우리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선명하지가 않아요. 조국 가족을 도륙을 했고, 그 다음에 홍준표 선수가 그저께 토론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하고도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2시간 서 있는데 다들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막 눈들이 76세 된 안상수 후보도 빠릿빠릿하고 기운이 넘쳐서 나쁜 놈입니다. 탈레반 남한에 주사파예요.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홍준표 선수 아유 그만하소. 나한테 시비 걸러 나한다 이러면서 막 그 인상을 쓰고 너무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날 홍준표 선수는 핵 문제라든가 이 여러 가지 문제에서 팩트를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원희룡한테 난타를 당했어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에 닳도록 여러분도 전욕이 또 저에게 정교조, 민노총, 민변, 권력형 시민단체, 권력 주변에 기생하는 여성단체 이런 거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체력도 좋고 젊고 그 다음에 수사의 달인인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번에 보니까 토론을 하니까 윤석열이 대장동 얘기를 하니까 눈이 막 초롱초롱 반짝반짝 하면서 아주 논리 정리를 잘하고,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지만 대장동 수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횡령, 이 문제, 배임, 그 다음에 주변에 뭐 자금, 그 다음에 그 자금에 어떻게 가느냐, 이거 하면 된다.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은 지금 윤석열을 원치 않는, 제가 볼 때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떤 후보를 뽑아야 되냐,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도 홍준표에 대해서 미련도 있고 막 이렇게 딱 보는데 점점점 윤석열 쪽으로 갑니다. 일단 인품이 좋은 것 같고, 홍준표나 유승민 쪽에서 내부 총질하는 거 너무 보기 싫은데 윤석열은 내부 총질 안 하는 거예요. 하려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승민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체를 합니까? 토론이라는 거는 진지하게 내가 나라를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뭐 서울에서 출마하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출마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대구가 험지라고 이런 말 하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 이렇게 겁 많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저 악마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은 3인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태경은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4강에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태경이 4강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준석의 몫이 있게 되고 결국은 유승민의 몫이 있게 되는 거예요. 유승민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유승민하고 하태경하고 한 팀 먹어가지고 윤석열 날려버리고, 우리가 안 되면 우리는 당권 잡고 홍준표 후보로 내세우자. 뭐 이런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좀 소름 끼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죽이기 민주당이 하고 있고요. 그 내부에서도 총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한 거죠. 저들이 민주당이, 문재인이, 이재명이, 이낙연이 제일 원치 않는 후보는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윤석열이 뭐 토론에 나와서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뭐 정치 초보자라는 둥 자꾸 요만한 거 갖고 윤석열을 계속 긁는데,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윤석열한테 참 놀란 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많은 비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안 줘도 제보 들어오는 거라든가 이런 걸 봐도 지금 아마 자기가 상대하는 인간들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티 안 내잖아요. 묵묵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곰같이 아버님 계약서 공개하고 아버님 통장까지 공개하고, 그렇게 윤석열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준석 지금 괜히 말장난하고 변학도니 뭐 확 찢어버린다니 이런 말 하지 말고 단식하고 삭발하고 그러게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이봉규 TV에 가보니까 이봉규 그 박사가 이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자를 왜 쓰냐, 부정선거 때문에 삭발을 했는데 황교안하고 똑같이 삭발을 해서, 황교안이는 머리를 길렀지만 나는 이 부정선거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머리를 이렇게 자기가 깎는다고. 그래서 머리 이렇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게 본방이 아니고 아마 제가 한 인터뷰에서 이 모자까지 벗었어요. 그거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준석 가면 확 찍고 보니 변학도 뭐 이런 말장난 하지 말고 이준석 단식하고 삭발하고 국조 특검 받아내라. 이게 제가 이준석한테 하는 귀한 조언입니다.